청취자 여러분, 우리 부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이마담이 시작도 하기 전에 피곤하셔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효녀이다 보니까 피곤하셔가지고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오늘 녹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 같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또 그죠?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 태풍 때문에 이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필리핀라? 네. 뭐 비의 신? 네네. 아, 어느 나라 거예요? 신격이에요, 신격. 태국? 태국이겠죠? 동남아시아겠죠? 그래서 비의 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비를 얼마나 뿌리려고? 비신님께서 네, 어제도 엄청 많이 네, 왔는데. 네. 근데 오늘 약간 두려움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이렇게. 우산을 안 갖고. 저는 항상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제게 우산이 하나 있는데 두 분이 싸워서 이기는 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또 두 번째 화제의 신작. 예전에 저희가 자기 앞에생 그거 화제의 신작이라고 했다고 누가 막 웃던데 여튼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도 아주 재밌죠. 작가도 되게 화제의 인물이고요. 책도 두 번 다시 읽기 힘든. 두 번 다시 읽기 힘든. 그런가요? 한 번은 재밌게. 그럼 이 책 자체가 재밌다고들 하지만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독서에 들어가는. 그렇군요. 그런 책입니다. 책 소개를 제가 힘겨워하는 이마담이 아니라 힘이 넘쳐나는 이마담에게 짧게. 마흔 넘으면 힘이 없어요. 요 며칠 노화 얘기 안 한다. 해주시면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 그대로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라는 에세이가 아주 긴 장편처럼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매우 두꺼운 책이고요. 사실 저는 이 작가를 처음 알게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고 책 앞 날개에 작가에 대한 소개가 쭉 있고 뒤에 부록처럼 연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표현 하나에도 이렇게 깨어있는 글을 쓰고자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사람이 쓴 에세이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다고만 하기에는 예리하게 찌르는 부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책인데 월리스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입니다. 굉장히 뭔가를 엄청난 얘기를 할 것처럼 분위기는 좋았으나 어떤 대목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어떤 대목에서도 임팩트가 없는 윤마담만의 전매 특허 책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시 들으면 어찌나 제가 재밌는지.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단편 소설 제목 하나가 이제 메인 제목으로 이렇게 책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안 할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놀이기구 타기? 놀이기구 타기. 네. 맞아. 그거 있어. 저는 잘 못 타요. 겁도 많고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마치 타야 되는 건지 알고 눈을 꼭 감고 막 타서 밤에 막 가위도 눌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안 타게 되는데 애한테 한번 강인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작년에 바이킹을 탔다가 정말 개망신 이런 망신. 그래서 사람들 정말 재밌게 타잖아요.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타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것 같아. 남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윤마담은 뭐가 있을까요? 전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실제로?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 재밌다고들 하는데 해보니까 나는 두 번 다시 안 할 일인 거야.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건 한 번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아, 네. 바보니까? 아, 그쵸. 뭐한 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했는데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네. 문득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요즘 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나이트. 근데 제가 몸치라서 춤을 굉장히 못 추고 근데 나이트의 그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지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결심하신 건 아니죠. 그냥 이제 안 기회가 하게 된 되면 갈 거죠. 수 있겠다. 네. 아, 근데 제 지금은- 질문을 아, 이해를 지금은- 못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하지 않을 일, 못하는 게 하지 않을 일. 하지 않을 일인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저분이 어디 유럽에 학회 가서 네 자기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트를 찾아다녔대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싶어서. 아니요 가고 싶어서 그래놓고 1년 만에 뭐 엄청 안 할 일처럼 아, 그럼 외국 나이트는 제가 아니 우리나라 나이트가 대부분 이렇게 밀폐된 공간, 나이트는 그래서 먼지 풀풀 오픈된 공간이 없어요, 선생님. 외국에는 지상층에도 많고 그래도 문을 다 활짝 열어놓기도 하던데. 네, 제 맘대로 매국노라고. 저는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데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 명확하게 있어요. 뭐예요? 신혼생활. 누군가 신혼은 아름답다, 신혼은 재밌다 그러잖아요. 제 인생에서 신혼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저는 네.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두 번 다시 신혼생활은 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알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싸우면서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만든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신혼이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을. 내 손에 잡히면 아작이 나는 걸로. 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두 번 다시 신혼생활은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요. 아, 근데 요즘 TV에서 신혼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또 비혼 남녀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경험자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거 하다가 망해요, 인생. 이 인생 골로 가니까요. 골로. 네,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단편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네, 한 9편 정도 네,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첫째 단편이 가장 인상적인 단편일 거예요. 네, 대부분 네. 다. 네. 그래서 첫째 단편 처음 실렸던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좀 풀어볼까? 이게 너무 단편치고는 내용도 방대하고 그죠? 단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주석 다 풀면 단편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거나 이게 크루즈 여행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인상적이었던 얘기들 그냥 풀면서 얘기해 볼까 싶어요. 네. 이 작가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네. 대목들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 다들 한번 해외여행 같은 데를 가면 제가 작년에 태국 갔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태국에서 선착장에서까지 가는데 봉고를 타고 가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봉고를 타고 그 호텔 앞에서 픽업을 해주세요. 아, 네네, 그 맞아요. 봉고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선착장을 가면 거기서 줄을 한참 서갖고 그 배를 타요. 크루즈도 아닌데 크루즈라 써있는 배를 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큰 불만을 느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줄 서라면 줄 서는 대로 그다음 순서에 맞춰서 착착착 타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없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이게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잖아요. 네. 저는 이 전체 책 9편 뭐 이 단편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 사람의 성향을 딱 보여주는 대목이 그 장면이 아닐까. 그 크루즈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신들러 리스트 얘기하고 그 얘기가 그렇게 비유하죠.
네. 이 사람이 그 대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학명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페레그리나토르 아메리카누스 디 룸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그들을 딱 규정한 말이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페레그리나토르 아메리카누스 디 룸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이게 앞부분은 미국 여행자라는 뜻이고 뒷부분은 미국인 불황자 라티노를 조어를 이렇게 이제 우리 학명 만들듯이 그래서 이거 보면서 혼자 막 자지러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전 줄 서는 건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줄을 서지 않는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미국인 관광객들이 하는 많은 행태들 보여주잖아요. 뭐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튼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참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 가면 그 나이키 운동화족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제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운동화 끌고 아무데나 들어오는 미국 여행객 유럽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TPO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운동화에 배낭에 막 실용적인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 관광객들이 바꿔줬죠. 등산복 모두 다 모두 다 등산복. 그렇죠. 몽블랑을 올라갈 기세로. 그러니까요. 등산하시고 당연하죠. 몽블랑 걸어갑니다. 무조건 밑에서부터 위까지 그럴 기세로. 그래서 그 아메리카 여행객들이 뭔가 주춤해진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양은 어디가 재밌던가요? 네, 인상적이던가요? 그 앞에 에세이 크루즈 여행에서만요. 그 크루즈를 안 타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호화 유람선 이렇게 장기 크루즈는 아니지만 친구랑 2번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그 거기 해협을 지나가는 무슨 밤배 해협인지 기억 안 이름이 나죠?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건 강이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몰라도 돼. 그냥 바다, 빙고 sea, ocean 뭐 이런 걸로 합시다. 근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건 밤에 우리 별이나 볼까 하고 갑판에 나갔는데 정말 묵직한 담요를 얼굴에 덮어 씌운 것처럼 그게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 그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도 희미한 불빛 그쵸.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손가락 정도는 보인 그런 어둠에서 있다가 정말 그게 칠흑 같은 어둠이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배낭여행할 때 핀란드에서 스웨덴 가는 그것도 시리아 라인이라는 맞아요. 거기도 어느 바다와 연결되는 우리는 하나. 그것도 이제 밤새 배를 타고 가면서 오늘 시리가 난리네요. 네, 그거를 탔는데 거기서도 물론 배에 나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음악 소리를 들으려고 갔는데 너무 순진한 대학생이 잘못한 거죠. 그게 알고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그 관세를 피해서 술을 막 박스로 쟁여가지고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 배고 대부분 원나잇 스탠드 뭐 이런 걸 하려고 온갖 여자들을 추근대는 그러니까 거기에 추근대는 남자들밖에 없는데 음악을 좀 들으려고 하면 추근대고 그래서 친구랑 그 음악 소리를 포기하고 그냥 객실에 갔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각주가 많고 삽입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꾸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상이 되니까 읽기가 좋았는데 뒤에 영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좀 읽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중간중간 빵 터졌던 부분이 되게 포멀한 자리 디너 식사를 할 때 턱시도를 준비 안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나.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했어. 윤양 생각났어.
윤양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턱시도를 만약 없다 그러면 이양은 방에서 울면서 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나만 옷이 없어 막 이러고 그 생각이 나서 혼자 빵 터졌어요. 진짜. 저는 진짜 그 제목 보면서 안 나가면 되잖아. 나는 그랬었는데. 그럴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려서 나갈 것 같은 거지. 꼭 갈 거야 이렇게 궁금하니까 가서 이 음식은 뭐예요? 막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책에서 왜 이제 네이디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 배 이름 네, 따서. 네, 네.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투명 인간들이 있다 이러면서 청소하시는 분. 그분 한번 만나보려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 그런 집요함, 그 관찰력이 네. 오 놀라웠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막 그 변기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거의 강박적으로 관찰을 그러니까, 하면 이걸 예.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 등불 불을 묘사할 때 있잖아요. 푸른 빛이 나는 화장실 전구를 네, 묘사할 네. 때 무슨 말 하냐면 적절하게 뭔가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빛 뭐 이런 네, 표현들이 나와요. 딱 우리가 필요한 빛이 욕실에서 그 네, 네. 빛이잖아요. 사실은 또르지는 살짝 보이나 라인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네.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네. 정말 강박적으로 관찰하는 네.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연을 묘사할 때 보면 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를 들면 어떤 하늘의 빛깔 또는 아, 바다의 포말 네, 이런 네. 것들을 묘사할 때 보면 뭐 예를 들면 향으로도 묘사를 하고요. 네, 네. 어떤 향 같은 느낌이 났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너무 풍부한 감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강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영어로 하면 너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술적 감수성이 또.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으니 삶이 얼마나 버거웠어. 머리가 참 복잡했겠다. 이런 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꽤 높고요. 그리고 네. 뭐라 그럴까 아주 너드 같은 기질도 꽤 많고 해서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의뢰받아서 지금 그렇죠. 돈을 받고 네, 네. 체험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네, 우리 생각할 네. 때 그 체험이라 하면 그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죠. 근데 돈 받았으니까. 네,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의뢰한 잡지사나 망했죠. 편집자는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의뢰했을까?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핫한 거죠. 음. 핫해서 그 크루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했던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의뢰할 때는 근데 뭔가 그래도 아주 뭔가 센세이션하게 잘 써줄 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글이 나올 거라고 아마 이 편집장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네. 각주도 많이 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기도 한데 또 뒤에 다른 에세이에 보면 네, 네. 랍스터에 네, 관하여 네, 쓰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또 고메라는 잡지책에 네. 실렸잖아요. 그것도 아마 굉장히 많이 네. 부분 발췌돼서 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를 고메가 어떤 잡지입니까? 네. 말 그대로 고메, 네. 음식과 관련된 네. 다양한 미식가들이 그러니까요. 뚝뚝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그렇지. 건데. 가장 극렬하게 잘 먹고 잘 살자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인데,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죠.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중점 이유를 설명을 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호화 크루즈 여행에서 나는 돈을 내는 대가로 내 경험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 이 사람들한테 맡긴다. 그 경험의 해석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건 동일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네. 해석은 각자가 해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뭐 계속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당신 기대 이상의 것들이 벌어질 거다. 네네. 안내문에도 네. 그 수많은 안내문에 따라서 해석까지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막 그 비판하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썼던 작가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마시멜로처럼 떠 있는 구름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 구름을 그렇게 본다는 네. 거죠. 해석까지도.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걸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양은 이걸 타고 싶겠구나. 빙고죠.
근데 되게 시니컬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크루즈에서 하는 행사들 다 참여하잖아요. 나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투철한 기자 정신인 기자님이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난 그 장기자랑 나가는 거 너무 웃겨갖고. 거의 당신과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툴툴거리면서 모든 걸 다 참석하는 거죠. 왜냐? 돈 받고 여기 탔으니까. 심지어 나중에 냅킨에 그 적절한 펜 네. 필기구를 준비 안 해서 냅킨에다 형광펜으로 막 받아 쓰는 그런 것들이 철저한 직업 정신. 아무튼 이거는 근데 저희가 무슨 설명을 하기보다는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네, 네. 너무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저는 이런 크루즈 큰 거 안 타봤으니까요. 네, 크루즈를 타면 숙면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꼭 타야겠다. 나는 7일 밤낮을 숙면을 하고야 말겠다. 이게 일렁일렁 해주니까 네, 네. 그런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아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금방 그 랍스터를 네. 생각해왔나요? 네. 랍스터를 생각해봐. 생각해봐 라는 단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 단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인상적인 단편이죠. 근데 저는 사실 랍스터를 좋아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읽으면서 맞아요. 랍스터 좋아하세요? 맞아. 그러시구나. 전 특히 랍스터 회를 엄청 그러세요? 비싸서 못 먹는. 네. 그러시구나. 저는 그런데 랍스터를 안 좋아해서.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랍스터가 바다의 곤충이라니. 알고 있었어요. 절집과라는 거 알고 있어서 저희 오라버니가 사이즈가 다른데. 저희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크고 단단한 거미를 먹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전 친정 아빠가 네. 개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네. 갑각류를 갑각이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쪽쪽 빨아먹던 음. 그런 게 있어서 거부감 없이 잘 먹었었는데 이거를 좀 읽으면서 알고 싶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재미있기도 하고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감탄해. 진짜 이 정도의 필력을 글쎄 이 번역을 워낙 잘하셔서 물론 이 번역가에게도 네. 100만 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잘 쓸 수 있구나. 이 랍스터를 생각해봐라는 단편은 랍스터 축제. 그러니까 네. 우리 왜 축제 많잖아요. 먹거리 네, 축제. 네. 네, 랍스터 축제라고 굉장히 큰 축제가 열리나 봐요. 저희는 가보신 적 다들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솥을 걸어놓고 랍스터를 삶아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앉아서 그걸 쪽쪽 빠는. 근데 네. 여기 이 에세이에서도 직업 네. 정신이 투철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갔다면 절대 네. 가지 않았을 자리인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네, 끌고 네. 줄을 서고 그거를 예. 하나하나 다 묘사하려고 네. 노트에 담았다는 것이 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이게 고메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진짜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요. 네. 네, 음식 관련된 전문 잡지에서 의뢰를 했는데 이 편집장은 또 얼마나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둘 다 대인배인가 대인배. 아니면 네 미국식 유머인가라고 잠깐 생각했었는데 이건 무육식 유머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이 뭐라 그럴까 이 깡 맞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이 자기 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이 정말 이 도도함과 고매함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잡식동물이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이것저것 먹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니? 라고 하는 윤리적 문제 네. 에 부딪히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두고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희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전두엽이 있네 없네 예를 네. 들면 신경세포가 어디까지 있네 없네를 논쟁을 벌이면서 삶아도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뭐 소도 마찬가지고 막 이러지만 그래서 정말로 어느 선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썩 육식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들 근데 가끔 이제 저도 어머니가 고향이 전라도셔서 네. 아버지는 경상도지만 부산이지만 전라도 가면 유명한 아주
끔찍한 음식이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맛있겠지만 산낙지를 먹는 게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 먹고 안 먹고 가지고 호불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방식의 문제는 항상 늘 고민 중에 네. 하나였어요. 그럼 탕탕탕으로 먹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나는 엄청 끔찍한 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발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왜냐면 걔가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아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먹어야겠냐라는 생각이 그쵸.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먹어야 맛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탕탕탕으로 먹는 걸로. 탕탕탕은 다져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거기다 참기름 딱. 음. 그것도 좋아하는. 그래서 좋아하세요? 그 전 세계 다큐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네, 네, 원도관에 맞아요. 그런 소개 네. 나온 거 봤어요. 그 정마담 얘기처럼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하니까 저도 고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그러니까 저는 요리 과정이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안 좋아해요. 네. 근데 고메가 추구하는 바가 네.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훌륭해야 그쵸.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메에서 특히 고메인들 고메인이라 합시다.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고물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 오케이. 그렇게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거위 푸아그라. 아. 포아그라 정말 끔찍하게 길러지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다큐에서 봤는데 새를 작은 새를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네네. 같은데 우리가 청취자 중에 저 같은 심장이 벌렁벌렁한 사람이 네, 있으면 그러니까 그럼요. 고메라는 이유로 네. 온갖 그러니까, 특이하고 네, 맞아요. 상상할 수 없고 사람만이 상상력으로 온갖 여러 가지 잔인- 요리 형태 음. 더하기 뭐 그런 거 같죠. 네, 네.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월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이 랍스터의 관하여를 쓰지 않았을까. 근데 월리스와 우리의 다른 점은 그걸 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그쵸. 그런 것이 그래요. 아이고, 아이구나. 쉽지 않네.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 아닌가 봐요. 네. 어디에 속한지 우리 사피엔스. 사피엔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풀밭에 누워있던 어떤 영적인 유인원? 그 법과 인간의 글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음식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고통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네. 그러니까 고통을 안 받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가혹하게 주는 방식을 아는 거죠. 그 유희를. 근데 다른 동물은 그렇게 먹지 않거든요. 진짜 생존을 위해서 그쵸. 먹잖아요. 네. 거의. 근데 인간만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 인간이 통증과 관련된 고통과 관련돼서 가장 예민한 종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못됐다. 나도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참 못됐나 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희인 거죠. 즐거움인 거죠. 재미의 본질이라는 여기 단편도 있지만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이 지구에서 빠져줘야 하는 종인 것 같아요. 이 지구에서 만약에 빠져야 하는 종이 하나 있다면 네.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격정적으로 들고 또 하는 말이지만 어서 그날이 오길 어서 와라 그날이요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랍스터를 생각해봐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윤리적으로 섭취하자 그러면 감자는 안 아프겠어요. 감자도 아플지 모르죠. 시금치도 아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아주 극단적 원리주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즐거운 쪽으로 쾌락으로 몰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축제들 많잖아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데려가도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축제가 하나 있어요. 빙어 축제. 그것만큼은 아이들하고 가지 말라고 꼭 말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왜요? 빙어 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륙의 카니발이라고 전 이름 붙인 적이 있거든요. 그 막
올려진 생 그 작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고기를 아이한테 씹히는 거는 초장을 묻혀서 옳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온통 그 물 밖은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물 안에 고통스럽게 있는 물고기 그 얼음물 밑에 갇힌 물고기 그걸 잡아 올려서 생으로 씹어먹는 환경은 제가 지금 말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빙어 축제만큼은 애들하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신 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혹시 이제 갈 생각이 있으시면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끼리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쵸. 굳이 아이들하고 그런 경험이 즐겁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같은 맥락에서 물고기 왜 작은 공간에 풀어놓고 들어가서 잡는 그런 축제도 그게 아이들의 정서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쵸. 별로. 그런 거를 아이들도 이제 못 느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면 잡는 것만 좋은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플까 막 그런 생각 안 답답할까 하죠. 이런 생각을 못 드니까. 요즘에 그런 것도 이제 전 낚시도 참 왜 하지 싶은 생각이 요즘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네. 어느 수준에서 하는 그쵸. 유의를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들을 뭐, 데리고 가서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생명을 포획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게 맞나?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수렵 채취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살기 위해서라도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겠지만 지금은 마트에 가면 다 있다고요. 네. 계산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면 되지. 그래서 굳이 아이들한테 생 무엇을 그렇게 인위적인 것도 뭐 진짜 야생에서 풀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짜릿짜릿한 맛을 익히게 되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애가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하면 짜릿짜릿하게 괴롭히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은 거의 열려있는 백지와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은 안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런 정말 거대 소세 랍스터를 걸어놓고 하는 이런 행사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주 많이 동감했던 부분이에요. 네. 절대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자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사람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작가분도 채식주의자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 대목 보여주신 대목 네. 진짜 빵 터진 대목. 네. 어찌나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지 내가 정말. 그리고 이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각주에 있는데요. 각주에 있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랍스터나 물고기, 닭 같은 거는 그거를 그냥 지칭하는 말로 영어를 쓰는데 굳이 소나 돼지는 그 식재료를 말하는 걸로 바꿔 쓴다는 거죠. 우리가 카우를 먹는다고 안 하고 비프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피그를 먹는다고 안 하고 포크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분육으로 다 말하고 다른 걸 치환해서 말하는데 랍스터는 그냥 랍스터라고 그러잖아. 랍스터는 우리가 우습게 보나?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르다고 느끼나? 고통이 아니면 큰 포유류와 작은 동물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덜 이입이 네, 맞아요. 덜 이입이 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있고. 것 같아. 근데 소나 돼지는 우리가 확실히 그쵸? 이입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희끼리 그때 옥자를 봤던 기억이 나요. 참고로 채식을 결심하게 했다. 채식을 결심했다고 말은 하시지만 옥자 보고 나오면서 돈가스 먹자고 한 사람이 윤마담이라는 점을 제가 아니에요. 극구 밝힙니다. 그날 못 먹었어요. 비포 무비. 맞아요. 그날 저희가 영화 보고 옥자 보고 돈가스 먹으러 가려고 계획 짜고 왔다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제가 그때 곤드레밥 먹었는데 그래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좀 인상적이었던 단편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9개 중에서 네네. 톰프슨 아주머니 집 풍경. 그게 좋으셨구나. 이거랑 그 다음에 페더러 육체이면서 그것만 네. 아닌 거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나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테니스 좋아하세요? 네, 테니스 오, 좋아하고 격조 있는 여자야. 하이 클래스, 하이 클래스. 페더러도 되게 훌륭한 선수이긴 한데 그냥 제 느낌적으로는 나달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책에서 너무 안 좋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약간 짜증이 조금
네. 편파적인 네, 사람이 너무 편파적으로 내가 썼으면 난 절대 나는 페더러를 이렇게까지 십조가시키지 않겠다 막 읽으면서 썼는데 굉장히 그래도 재미있다고 느꼈던 건 한 네. 사람의 그 테니스 선수에 대해서 되게 짤막하거든요. 네, 이 책은. 네, 근데 네. 되게 많은 조사를 했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맞아요. 들고 네. 그리고 좀 유쾌하게 쓰려고 노력했으나 유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나달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냥 쓰는 필체가 이 사람이 아주 유쾌한 글을 쓸 수 없겠구나. 이런 주제 갖고도 이렇게 무겁게 쓰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재밌게 읽었는데 다음번에 나달도 이렇게 좀 재밌게 썼으면 좋겠다 싶지만 안 계시는 관계로 안 계시죠. 네. 근데 생각이- 이분의 네. 이 쓰는 스타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자지러지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네.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거죠. 각까지 읽으면 네. 재밌는데 너무 길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 호불호가 있어요.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페더러 부분에서도 네. 정말 이 정도 관찰을 하는 그러니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네. 정도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들 것 그쵸. 같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이런 천재를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이런 너드가 있으면 진짜 너덜너덜해지겠다 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달 좋아하시는구나. 전 나달이 옛날엔 나달인 줄 알았어요. 뭐, 네. 벼 나달 이러고 알 하나 나달.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저도 테니스 좋아하는데 칠 수가 없네. 저도요. 그래서 홈런이에요. 선생님 똑같구나 나. 네. 저 미국에서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서 한번 갔다가 네네. 너무 홈런을 날리니까 나보고 누가 굳이 배워야겠냐고. 정직한 분이다. 그것도 일본 사람이 영어로 나한테 내가 다음부터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삐졌구나. 그러니까 운동을 그럼 난 이제 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테니스는 배우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인데 그 감을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다들 그런 로망이 저도 네.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시도한 게 테니스인데 네.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없다 보니까 네. 계속 실패하고 네. 근데 하도 기초부터 계속 네, 네.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기초는 튼튼하겠다. 네, 다들 폼이 장난이 아니라고. 근데 발을 움직여서 공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자세가 무너지면서 근데 테니스도 쫓아갈 수가 반이 없는 폼인데 사실은. 근데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운동 네, 경기 네.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근데 이 마담은 네. 미국에서 그런 아픈 경험이 있지만 저도 미국에서도 다시 시도한 적이 있는데 네. 아무렇게나 쳐도 네. 뷰티풀 뭐 그레이트 누가? 같이 하는 분들이 배우는 분들이 그 미국식 그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 그런 미국식 긍정 감탄을 그래요 감탄을 남발해서 그런 거 원래 이 몇 작가가 회하고. 욕하는 게 그런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왜 뷰티풀이야? 어느 대목이?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민망해서 한 달 하고 그만했어요. 저도 그 미국 사람이랑 같이 칠 거. 저는 일본 사람이랑 같이 쳐. 걔가 정직한 일본 배워야겠냐는 말을. 정직한 분이. 네,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마담은 어떤 단편이 또 좋으셨나요? 저도 그 페더러 페더러. 네 주로 얇은 것들이 그 톰프슨 아주머니 집 네네. 풍경도 네.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사건이 있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때는 정말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슬람에 대한 아니면 네네. 그쪽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1도 없던 그냥 경영학과의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지상주의 이런 것도 되게 컸다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 죽은 사람들만 그때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사회도 좀 보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미국에다가 저런 행태를 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계신 아주머니들은 아닐 테고 나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삐뚤어지게 보면 네. 너희들이 모여서 그걸 만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이고 이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사람들 다 관찰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싫은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 줄 나는 어느 모임에서나 꼭 싫은 누군 걸 만드나 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뜨끔한 거예요. 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읽었던 그 부분, 그래서 미국이란 전체 나라에서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런 말도 안 된 사건을 당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걸 이해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느 면에서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쨌든 작가처럼 그냥 말 거르지 말고 하세요. 네, 그렇고, 괜찮아요. 동기부여하지 않았냐. 그렇지. 그런 그런 생각이 말을, 들어서 맨 마지막 부분은 동감하지 않았어요. 동감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단편들의 주제가 네. 어느 거 하나 말하기 쉬운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이에요. 이게 제목만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랍스터가 뭐가 예민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철학적 질문들이 많고 그리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질문이 많은 것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이 얘기도 그렇고 뭐 심지어 페더러 부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들이 열기 싫어하는 뚜껑을 다 열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교양 있는 척 또는 뭔가 아닌 척 이런 것 때문에 말 안 하고 넘는 부분들 있잖아요. 속으로는 다 가늠하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 그거 다 뚜껑 여는 거죠. 어떻게 아주 집요하게.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통쾌할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단편 중에서 영어 문법과 관련된 어법과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성과 영어라고 하는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될 거예요. 어설리티가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권위와 미국 영어 어법. 너무 재밌어서 네네. 너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근자에 한 몇 년 동안 읽은 단편 중에 가장 수작이자 저한테 너무 많이 인상을 줬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규범주의자라서 그래요. 제가 지독한 규범주의자라서 여기 이제 평소에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서도 그렇고 또 계속 이 작가가 대놓고까지는 않는데 스티븐 핑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단어와 규칙 쓰신 분.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스티븐 핑거가.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티븐 핑거가 엄청 유명해요. 안 읽으셨어도 상관없어요. 무방한데 여튼 그래서 스티븐 핑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전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사전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말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의 논증을 가져와서 스티븐 핑거를 아주 제대로 아작을 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네. 청취자분 중에 스티븐 핑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여튼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로 영문학 전공한 사람 맞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글쓰기가 스타일리시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클래식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클래식을 알면 어느 시점을 변형해야 더 멋져 보이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스타일을 배우면 망조인 거예요. 제대로 알고 써야지. 뭐든지. 그래서 뭐랄까 아주 뭐 그런 걸 FM이라고 하면 FM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에 변형을 즐기는 재미를 아는 거가 유희겠구나. 그게 예술적 유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가 인간한테서 가장 큰 유희의 도구라면 정말 저는 그걸 잘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 보면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규범성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언어와 규범성의 문제들 나오는데 정말 저는 요즘 언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 중 하나라 네, 막 야호! 막 이러면서 읽었던 단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떠셨나요? 이 단편은? 네. 재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렵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이 에세이가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제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래도 좋았던 게 이 언어와 민주주의를 연결시켰던 부분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문학 수업할 때 흑인 영어를 아주 솔직하게 코멘트를 해주는 그 부분이
친절하면서도 솔직하고 그 애정이 담긴 코멘트. 그래서 몇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뒤에 주석인지 어디에서도 밝히기는 했지만 뭐 우리 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세 종류의 표준 흑인 영어 중 하나를 너가 지금 쓰고 있다. 지금 우리는 표준 그렇지. 백인 영어를 써야 하고 그치. 그 흑인 중에 유명한 뭐 운동가라든가 작가들, 그 뭐 마틴 루터킹, 마야 안젤로 이런 사람들도 다 표준 백인 영어를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문법에 대해서 지적해줄 때 용기 있어 재밌기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기 쉽지 않아요. 네. 절대 그쵸, 쉽지 네.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언어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좀 그 도를 넘치는 사랑이긴 한데 이제 저희 이제 조카들이 한참 지금 언어의 변형에 대해서 그쵸. 재밌어할 나이들이에요. 이제 중고생이니까. 근데 저랑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되도록 안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서 이모가 너드인지 알기 때문에 약간 마피아적 꼴통인지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이제 막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표준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표준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나라는 표준어 규정이 어떻게 되더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네, 두루 쓰는 맞아요. 서울말인가가 네, 우리나라 맞아요. 표준어 맞아요. 규정일 거예요. 근데 서울말을 빼다 하더라도 그 교양 있다라는 말이 그럼 뭘까 궁금했었어요. 교양은 그 뭐라 그럴까 뭐 재산의 수준 이런 거 재산이나 이런 걸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걸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회가 그렇죠. 지키려고 하는 규범에 대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음. 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저는 정말 죽겠어요 요즘에 언어 파괴 현상이. 물론 그러니까요. 그것도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은 변하는 것에 따라가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 월러스처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누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퍼센트가 변화하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 바꿔야 되는 건지 기준이 없어요. 네. 그리고 기준을 누가 세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요즘 다들 그런 트렌드들 있잖아요. 뭔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작은 사람들이 쓰는 뭔가가 메인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면 여튼 페미니즘도 약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매우 중요한 운동의 흐름이지만 그래서 언어도 같은 결로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가가. 그래서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아주 기술적인 그리고 과학적 언어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꼭 이 작가의 논증을 얘기해 주리라. 내가 이거를 담보로 하고 나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 빛나는 단편. 이 책에서 가장 좋았어요, 사실. 네, 그 부분이. 네. 그리고 엄마 네. 이 작가의 엄마가 장문 선생님이자 네. 좀 무섭지 네, 않습니까? 저녁 식사 시간에 애들이 틀린 문법으로 말을 하면 끊임없이 기침을 해야 되는. 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용어 하나 만들잖아요. 스누트인가? 네, 네, 스누트라고 네, 하는. 네. 대단하다. 이걸 자기들 스누트라고 하는 아주 그냥 사전으로 그러니까요. 머랭 가지고 왜 아빠가 망해먹었다니 네네. 얼마나 돈을 걸었길래 궁금했어요. 그 돈의 액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나는 못 살겠다. 가장 잘 어울리실 수 있어요. 밥 먹다 체하겠다. 막 이런. 아니요. 엄격하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마담인 걸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아주 짧은 단편인데 재미의 본질이라는 단편도 아주 수작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작가들이 변해가는 모습들 네.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즐거워서 쓰다가 사람들이 자기 걸 좋아해 주니까 그 좋아해지는 거에 막 네, 부응하려고 네, 네. 쓰다가 쓰레기가 나오는 허접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망조가 나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 글쓰기 우리도 뭔가를 쓰고는 네, 네. 있지만 진짜 그 본질적인 재미에 입각해서 글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공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네. 그래야 자기 스타일을 포기 안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우리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도 눈치 보이고 저기도 눈치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구나. 이건 어떻게 이 나이가 먹어도 안 길러지는 이 글쓰기 내공은 어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꼴통처럼 규범주의자적인 글을 쓰겠노라.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 커밍아웃 했어요. 봉건주의자다 나는. 나를 욕해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 단편 너무 좋았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이 마지막 단편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좀 짧았어요. 재밌었는데 네네.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네. 작품을 표현하는 아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더라? 아가. 네. 침 흘리는 아가. 아니요. 뭐지? 굉장히 시니컬하게 네. 표현을 했어요. 네. 맞아. 기형적인 맞아요. 모습. 네. 수학한 기형의 아기. 네. 맞아. 아니 근데 되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하다라고 네. 책 처음 읽었을 때부터 느꼈지만 네. 마지막에 읽은 걸 보고 저걸 보고 이 사람 정말 특이하구나. 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네. 모습이 아닌 네. 저렇게 아이를 앞에 저런 형용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무리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좀 섬찟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크루즈 여행편에서 네, 그런 네. 말 하잖아요. 자기 어떤 사람이 겪은 체험, 네. 어떤 사람의 기억까지도 그러니까 강요된 기억, 네, 강요된 네, 체험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싫어하고 경멸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기 하면 우리가 갖는 네. 공통의 연상이라는 그쵸,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아기들이 그렇지만은 그럼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한테 누군가 신혼생활에 대한 또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혼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레토릭에 네. 갇혀 있어서 본질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쵸. 이 작가는 시종의 일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거 어떻게 보여줄까? 관찰. 무지막지한 관찰로 그쵸. 제대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레토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그 레토릭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관찰로. 그것도 그렇고 저는 글쓰기는 타고난 재능 같은 거라서 시인이든 소설가든 글을 일필휘지하여 한 번에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많지 않을걸요? 네,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과에 시를 좋아하는 선배가 시도 끊임없이 퇴고를 하고 또 그럼요. 요즘에 이제 작가들 인터뷰를 보면 처음에 쓸 때는 뭐 진짜 일필휘지하에 쓰지만 그 뒤에는 정말 끝없는 퇴고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책도 읽으면 이 사람 정말 타고난 천재성으로 정말 이렇게 재미난 글을 한 번에 썼을 것 같은데 크루즈 여행에서도 보면 뭐 공책을 한 권을 네, 다 네. 써버렸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중간에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진부한 격언에 대해서 생각은 글쓰기에 반도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사람만의 섬세하고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생각도 많이 하고 글을 네. 많이 쓰고 정말 끊임없는 강박적인 관찰을 통해서 집요하게 써내려간 글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 작가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빨가벗고 네. 무슨 바위나 아니면 무슨 그 가시덤불 많은 선인장을 계속 뛰어드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미지를 소비해요. 그쵸. 이미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네네. 지금 윤양이 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글은 어떻게 쓰여진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한 번도 글을 안 썼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방식이에요. 네, 누가 네. 말하면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요된 그쵸, 이미지, 맞아요.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생각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방식이 예를 들면 조지 오웰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조지 오웰 같으면 어른처럼 말했을 거예요. 어른처럼 옛날에 김우창 선생님이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리영희 선생님처럼 얘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한번 정진해 보면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고 할 텐데 이 사람 글쓰기는
조지 오웰의 글쓰기와는 다르죠. 네. 예를 들면 줄리언 바스라면 또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네. 줄리언 바스는 훨씬 미학적으로 이거를 부드럽게 풀어나갔을 거예요. 프랑스식으로 예를 네. 들면. 네. 그런데 얘는 정말 생짜로, 얘라뇨? 이거는 정말 생짜로 푸는 그렇죠.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건데 이 글쓰기가 불편하다면 한번 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춰서. 내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서 강요되고 이미지로만 채워져 있는지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게 좋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다 비추는 쨍한 거울 앞에 네. 서거나 빛 앞에 쓰는 거 안 좋잖아요. 그렇죠.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이 사람의 글쓰기가 이 사람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안타깝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뭐 저는 이렇게 요절할 수도 없고 이제 요절하기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요절도 아니야. 나는 누구 말대로 자연사죠. 뭐 20대 30대가 요절이죠. 그죠? 여튼 아닌가? 아닌가?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놈의 100세 시대. 아, 그런가요? 네. 여튼 아직 남아 있다는 건가요? 기회가. 그래서 굉장히 멋지나 좀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럼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작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마담이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그 중간에 그 사전에 대한 서평에서 나오는데 글쓰기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두 가지 금기 사항이 첫 네. 번째가 독자가 글쓴이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경험 혹은 문제에 관해 독자가 글쓴이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리라고 가정하지 말 것. 우린 대부분 네, 가정하죠, 근데. 네. 전부 다 가정해요. 네. 그래서 잘못된 교육 방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대안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 책을 보면 제가 영어 원문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불필요한 클리셰들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인용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말해서 인용구가 많은 사람 별로 좀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잘 안 써요. 격언과 속담 이런 걸로 점철된 말이 아니라서. 근데 그런 걸 많이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남의 생각에 빨리 그냥 뭔가 우리가 인정한 생각이라고 그쵸, 믿어버리는 그쵸. 어떤 권위에 빨리 그냥 복종하는 형태라서 근데 정말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의 원문을 볼 수 있을 정도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게 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원문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은데 정말 미천한 실력이라서 아유 나 공부를 그래서 뭐 아버님이 잠깐 몸이 안 좋으셔서 의사가 됐으면 했다는 마음처럼 아이고 나 공부를 열심히 좀 할 거라는 후회를 이 늙은 나이에 했어요. 너무 제가 예전에 조지 오웰 네. 책 보면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조지 오웰은 근데 읽기가 좋아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워낙 그 FM인 분이시라서 글쓰기가 네. 너무 멋지거든요. 그분 글도 진짜 멋져요. 조지 오웰은. 그런데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죽기 전에 그 뭐라고 하죠? 버킷리스트가 이거 원문으로 보는 거예요. 옴기니의 글 보면 네. 많은 미국 학자들도 좋다고 칭찬만 하지 반도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얘기하나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많이 해봤고요. 이 책은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을 다 설명드리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아주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씩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평하고 별점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네. 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는 모든 현지인이 미국 관광객을 대할 때 드러내는 지루한 표정이다. 이거 맞아. 주석에 나와 있거든요. 맞아. 네. 주석에 나와 있어. 근데 생각해 봤더니 제가 갔던 여행지에서 그게 그렇게 스팟이라고 하는데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가면 다들 이렇게 지루한 표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여행하는 우리의 그 태도가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서로 좋았다면 이렇게 지루한 표정을 짓진 않았을 텐데 제일 처음에는 되게 반가웠을 것 같거든요. 첫 그랬을 수도 밑에는. 있죠. 근데 그럼요. 점점 지루해졌다는 건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제가 볼 때 관광객, 여행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마담 정도의 교양을 가진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뭔가 피해를 입히진 않겠죠. 무관심해서 그렇죠. 네. 공정 우리가 여행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그런 여행 못해요. 저도 까탈스러워서 음. 막 그렇게까지 특히 머리를 안 감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여행도 못해요. 물 없는 데 가서 머리 안 감아야 그쵸.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참아서 네. 그냥 안 가죠. 피해를 안 입히면 되니까. 근데 여행객들이 상당히 젠틀하지 않죠. 이 어딘가요, 선생님? 그 발리인가요? 어딘가? 태국인가? 왜 그 해변들 요즘에 휴식기 넣는다고 하잖아요. 6개월씩 보라카이 네, 네. 그러고요. 쓰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맞아요. 네. 바다가 아예 썩는데요. 네. 그거 어떻게 하고 가면 그러겠어요. 그 쓰레기는 그러니까요. 여행객인 거죠. 그쵸, 사실은. 맞아요. 쓰레기가 집단으로 세상에 어떻게 바다가 썩니? 바다가 썩는다는 얘기는 또 참 내가 4대강이고 그러니까요. 강은 강이래지만 바다가 썩는다는 얘기는 또 여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 아무것도 안 해요. 먹지 말고 네. 이 별에서 아웃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날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구에 해되는 일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 푸른 별에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여기에 보내셨나니까. 네. 문장이 다 길어서 네네. 네, 그 중에 하나는 그 페더러 부분에 나오는 네. 천재성은 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감은 전염되고 그것도 여러 형태로 전염된다. 이 부분 천재성은 복제되지 않아요. 네.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고 글을 읽고 그런 네, 것들이 네. 이런 영감을 얻게 되는 그쵸. 부분. 이 부분이 좋았어요. 네. 우리는 영감을 느끼고 천재성은 복제할 수 없지만 필멸하는 인간을 덧없는 방식으로 만족한다는 부분이 쓸쓸하지만 아름답죠. 네네. 필멸해야죠. 필멸주의자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주의자가 있나? 필멸이즘이라는 걸 만들고야 말겠어요. 네. 저는 워낙 언어에 대해서 꽂혀서 그런지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어는 대단히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명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버섯은 독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그쵸. 근데 이거를 종종 이 종류의 버섯을 먹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네. 그래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규범, 우리가 그쵸. 인지할 수 있는 규범 내에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네.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버섯만 먹는 민족이라면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정확하게 그쵸. 알려줘야 네. 되는데 아주 소수가 쓰는 말로 그걸 해버리면 가독할 수가 없죠. 가독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필멸하는 네. 존재인데 그것은 교양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규범적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네.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기보다 소통의 도구가 언어인 것 같아서 네. 제발 남들이 알아보게 얘기하라. 그러니까요. 좀 남들이 알아볼게. 네. 시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어떤 네. 예술 장르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쵸. 시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정말 알아듣게 얘기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가 말을 잘 못 알아먹는 대통령을 뽑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깝깝한 일이야. 네. 뭐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고 막 창피하게.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문가요? 그분이 강의했던 거를 동영상을 봤어요. 제 친구가 좀 보라고 해서 보여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진에요. 네. 마케팅 프로모션 관련해서 이렇게 네네. 특강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거 그 정경련 뭐 그때 그래서 이마담이 네, 그 얘기를 네,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요. 얼마나 잘했나 보려고 했더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진에어를 10번 타면 한 번을 공짜로 탈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거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하는 유명한 마케팅인 거 아시죠? 그게 획기적인 마케팅 툴이래. 멋지다. 와, 기립박수 칠 뻔했어요. 10+1 이럴 네. 때 영어를 쓰더라고. 아, 창피하다, 창피해. 근데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이미지인 거지. 아, 외국에서 교육받고
재벌가에서 그놈의 잘 외국인. 상속 뭐죠?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을 테고 뭐 경영학습을 했을 테고 하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소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맞아요. 그 강의를 제대로 된 사람이 들으면 네.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10+1은 우리 저기 사랑스러운 조카도 가서 어디서 할 말이야. 10번, 네. 10번 과자를 사면 한 개 공짜입니다. 이런 거는 걔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조현미 씨 비디오 보고 급격하게 또 감동받아가지고 아따 우리가 어디 가서 저렇게 하면 바로 잘릴 것인데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따 태생이 이래서 그러니까 천출의 슬픔? 서어래? 막 이러면서 내가 또 울면서 엄청 준비해야 되는 나는 막 이러면서 했습니다. 저는 여튼 그 문장이 네. 좋았고요. 네. 오늘은 저부터 별점을 네. 줄게요. 전 5개. 아낌없이 5개를 주고요. 이 책이 궁금하실 텐데 이런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로 이 책을 요약을 하면 조지 오웰보다는 성급하고 줄리언 반스보다는 덜 우아하며 찰스 부코스키보다는 좀 더 세련된 그런데 결은 비슷하고 비슷한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말한 작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좋아할 네, 책입니다. 네. 한 명 빠졌네요. 올리버 섹스까지. 네. 이 4명의 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안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네, 저처럼 박장대소하거나 아니면 뜨끔뜨끔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이에요. 네, 그래서 강추합니다. 네. 4명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추는 못하겠어요. 저 서사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많이 하고 각주가 많은 이 책은 좀 읽기가 어려웠는데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얘기할 때 제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읽고 싶었으나 읽다 보면 생각이 딴 데로 빠지는 그런 산만함이 좀 있어서 영 재미가 없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박장대소하기도 했지만 추천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못하겠어요. 욕먹을까? 욕먹을 것 같아요. 한 대 맞을까? 하지만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의 천재성과 섬세함에는 점수를 주고 싶어서 네. 별 5개 중에 4개? 네, 많이 주셨네요. 추천은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죠. 네. 추천은 못하는데. 맞아. 그런 게 있어.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다른 책을 그러니까 요즘 나온 베스트셀러를 다 읽는 사람들 중에서 네네.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좀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나의 그런 지적 허영심을 조금 채우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는 적극 추천하나 네. 저처럼 책을 막 읽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책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읽기 시작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3.5점 네네. 줬습니다. 네. 네. 아주 뭐랄까요. 스타일이 명확한 책이라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편한 사람도 있고 지루한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거는 늘 호불호의 문제라서 네. 그쵸, 각자 네. 그럼요.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알아서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네. 요즘 핫한 책이라는 거. 네네. 그런가요? 일단 이 번역자가 네, 너무 핫하시군요. 유명하시고 번역이 안정적이고 훌륭하셔서 빼어난 번역가라서 이 번역가 팬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진짜 번역은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보통 번역 책 읽으면 답답할 때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 어쩌면 월리스보다 김명남 씨가 윗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제가 원문을 안 봐서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각주 중에 어떤 각주가 있냐면 아름답다와 예쁘다는 다른 뜻이다라고 굳이 설명해주는 각주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나 이 사람도 나 집요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튼
아주 번역이 뛰어난 네.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칭찬을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네, 제 사심이 오롯이 드러나는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뒤에 좀 뭔가 다른 얘기를 할까 했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한 이유로 이 정도에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 뭔지 한번